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얼마 전입니다. 이화영 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화영 부인이란 사람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화영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위한 일인지가 도대체 구분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최근에 MBC가 보도한 이 이화영 부인의 편지글을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이 이화영 석방을 딜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이화영 석방을 딜을 한다라고 했다라면, 그 내용을 이화영 부인이 알고 있었다라면 이거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 오히려 숨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자기 남편이 나올 수 있다라는데 검찰이 이화영과 딜을 해서 석방을 시켜준다라는데 그럼 오히려 이런 내용을 숨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화영 부인은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MBC라는 공중파에다가 만천하에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이화영 나오지 말라는 소리죠. 저는 이런 이화영 부인의 행태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화영을 위한 일인지 이재명을 위한 일인지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사랑은 하는데 나오지는 마. 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한데 나오지는 마. 네? 힘내, 힘은 내는데 나오지는 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화영 부인의 저 편지글은 이화영을 향해서 나오지 말아라. 이화영을 향해서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최 이화영의 부인의 이 모든 행적들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 MBC가 되게 이상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보도를 했느냐? 바로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이화영 부인, 계좌 출처 불명 거액, 검찰 6차례 출석 통보. 야, 자, 이 MBC 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구속된 남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날카롭게 대립해왔는데요. M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 부인 계좌에 수상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를 입건한 뒤 이미 6차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지사의 부인은 검찰이 출석 요구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검찰이 이 무렵 이 전 부지사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아내인 백모 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가정주부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백 씨의 계좌에서 전세 자금 등 최소 수억 원의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경제 공동체인 남편이 쌍방울 또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숨겨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백 씨가 경기도청 공문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된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인 백 씨가 남편 측근인 경기도 신모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 자료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백 씨를 지난 6월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모두 6차례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백 씨는 무릎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이 남편에게 석방을 대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잡아다가 놓고서는
저희도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검찰은 백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 씨는 계좌의 돈은 적금과 보험금 등 문제없는 돈이며 자료 유출에 대해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의 압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검찰의 압박 수단이다. 모든 게 다 검찰이 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한다는 겁니까? 참 이상해요.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네?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정주부라는 겁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씨, 네? 이화영 부인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 이 거액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6차례나 출석을 통보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이게 다 검찰의 압박수단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소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소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소명하지 않은 채 검찰에 6차례나 출석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다. 이화영을 압박하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금 막 그 더 말이 안 되는 행보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길래 말도 안 되는 거액의 뭉칫돈이 계좌에서 발견이 되었냐? 이거 밝히라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 만났잖아요. 박찬대 만났잖아요. 박찬대랑 통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체포영장 발부해야죠. 6차례나 안 갔다라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왜겠어요? 이제는 얄짤이 없습니다. 이 사람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고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피의자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뭉칫돈만 발견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관여가 됐습니다.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까지도 관여가 된 거예요. 네?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문 유출까지도 관여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무슨 이유냐면요. 친구 여러분, 잘 보세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이화영의 부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화영 부인은 이화영의 측근인 경기도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신모 씨에게 해당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인 C씨에 대해 이미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도대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왜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을까요?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한 거냐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쪽에서 왜 이화영 부인에게 접촉을 했는지, 왜 이재명 쪽에서 대북사업 공문이 필요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뭉칫돈이 어디서 나왔을지가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왜 이화영 부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또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화영 부인이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는지, 이화영 부인이 왜 이화영이 아닌 마치 이재명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써왔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들을 이미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이화영 부인에 대해서 이미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이미 입건을 했고 이화영 부인 조만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화영이 불었던 거죠. 이화영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인 계좌에 뭉칫돈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화영 부인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민주당 쪽에 흘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화영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화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화영이 당연히 이렇게 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화영이 고립되니까 당연히 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족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있는데, 가족이 오히려 뭉칫돈을 갖고 있는데, 가족이 오히려 주지 말아야 될 공문을 이재명 당대표실에다가 넘겨주고 있는데, 이화영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안 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화영이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이화영 안에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화영 부인이 그동안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뭐라고요?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야, 정말 소름이 돋는다. 네, 정말 소름이 돋는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화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화영이 석방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뭐가 망한 겁니까? 이화영의 입을 막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화영의 입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 아내 이화영 부인 측에 접촉을 했던 이재명이지만 그게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10월 사퇴설 얘기가 들리는 것이고, 이제는 네, 이렇게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라면서 헛소리를 냈던 정청래마저도 이제는 12월 이재명 주의보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사퇴설이 민주당 내에서 들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입지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사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사퇴에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이 뭐 10월 달에 사퇴를 하든 11월 달에 사퇴를 하든 12월 달에 사퇴를 하든 뭐 내년에 사퇴를 하든 저는 사퇴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재명 구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구속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어떤 거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8일. 자, 오는 8월 8일에 무엇이 열리냐면요. 이화영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화영의 재판. 자, 이화영 재판에서 만약에 이화영이 이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재명은 끝나는 거예요. 8월 8일 날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거 나 진술한 거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손절 목소리가 와르르르 들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월 중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면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사퇴설, 뭐 10월 사퇴설이냐, 뭐 12월 사퇴설이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언제 골인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저는 오는 8월 8일 이화영의 재판에서 과연 이화영이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전 그것에 더 집중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화영이 어떻게 입을 열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끝날 날 멀지 않았다. 네, 이재명 끝날 날 멀지 않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 이재명 끝날 날 멀지 않았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끝내려는 사람이 있다. 네, 누구냐? 바로 김은경입니다. 자, 지금 김은경의 이 말도 안 되는 노인 비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김은경이 불을 질렀는데요. 이 불 지른 곳에다가 양이원영이가 기름을 들이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히려 물동이를 들이부어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양이원영이가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투표자 미래엔 없을 사람들이라면서 기름을 붓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아예 신나를 들이붓고 있어요. 민주당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과할 일이 아니래요, 시청자 여러분. 사과를 안 하겠대요. 야, 아니 이런 정당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시원하게 에어컨 쐬면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금 계신 우리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과를 안 하겠다? 야, 이런 정당 우리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심판해줘야죠. 네? 사과 안 한다면은 우리가 심판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이 민주당이라는 곳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국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도 소멸되고 민주당도 소멸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과정에서도 김은경이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것 엄청 치욕이었다. 이렇게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야, 아주 이 사람 아주 막말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까지 임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고 윤석열 정부까지 임기를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치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려치죠. 네? 아, 그럼 때려쳤어야지. 그렇게 치욕적이었으면. 아니, 꾸역꾸역 임기 다 채워놓고 이제 와서 치욕이었다? 야, 아니, 월급 다 받아놓고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말은 치욕이었다? 야, 저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저런 사람을 이재명이 뽑아놓은 거예요. 아주 그냥 이재명이 사람 보는 눈이 대단하죠, 친구 여러분. 네, 이재명 사람 보는 눈 대단하죠. 저런 사람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릴 정당이다. 민주당에게는 혁신이 없다. 반성이 없다. 사과가 없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는 치욕을 못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공직을 못 맡도록, 다시는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뭐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일을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든 비리 한번 받아가지고 배지 한번 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치욕 못 느끼도록,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은 공직 못 맡도록,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직 못 맡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김은경 제대로 심판해드리겠다. 아시겠습니까? 아유, 참 별의별 막말들을 다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김남국입니다. 자, 김남국이 제명 공고가 억울하다면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남국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김남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걸려버렸어. 뭐가 걸렸냐? 가족 수천만 원 코인 정황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가족들까지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가족들이 한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70대 노모 어머니가 새벽에 코인 거래를 한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차명이죠. 차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머니 이름으로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야, 사실상 김남국이 정말 코인꾼이었구나. 네? 김남국이 코인꾼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단독 기사가 또 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와 관련돼서 수사를 해보고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까 김남국 코인 거래가 가족 명의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명의 중에서 김남국 어머니도 있고 김남국 여동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0대 어머니가 새벽 거래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차명 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김남국이 어머니 이름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김남국은 밝혀라. 이거 어머니가 한 거냐, 아니면 김남국이 한 거냐, 밝혀라.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명 공고가 억울하다고요? 김남국은 제명당해도 싸다. 어머니 이름으로 차명 거래까지 했다라면 김남국은 제명당해도 싸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온열질환 꼭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